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네, 여기는 네. 매경 스카이돔이고요.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매니저님 네. 혹시 날씨 많이 타시나요? 날씨 좀 타요.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장도 날씨를 네. 타는지 우중충한 날씨를 따라가면서 대부분 업종들이 또 맞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떤지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야 될 때고 네. 만약에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투매에 동참해서 뭐 인버스라든지 뭐 시장의 어떤 하방에 베팅하는 건 굉장히 우려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은 작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사실 이번 주에 증시가 흔들리는 거는 미국의 어떤 판기업, 또 대표적으로 성장주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가 성장 둔화로 35%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애플을 비롯해서 이제 아마존,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그리고 구글 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앞으로 넷플릭스의 영향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지나치게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요. 메타 플랫폼이 실적이 둔화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약세가 이어지다가 애플이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다 해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주에 애플이 목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또 예상치를 상회하거나 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에 FOMC 정례 회의가 5월 4일 날 있는데 5월 4일 날 금리 인상이 예정대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시장의 많은 매크로적인 불확실성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또 5월 달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소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모아갈 때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번 주 너무 증시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베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이때 사고 싶었던 그동안, 종목들이 맞습니다. 있으셨다면 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데 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경기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오늘 장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우리 매니저님 종목들은 네. 나름대로 굉장히 선방해주고 비교적, 있습니다. 네,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월도부터 먼저 볼게요. 오늘 같은 어려운 시장에 네. 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2월대는 지금 뭐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대부분 전업종, 전세터가 다 하락이 나와주고 맞아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제 IPO 기대감, 특히 이제 토스 상장이 토스 몸값만 15조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모회사 이랜드 월드가 토스뱅크의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워낙에 불안정하고 낙폭이 커지다 보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선별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드도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조금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그대로 2,950원을 1차 목표가로 2차는 3,250원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도 그때 2루타 설정을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2루타까지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동신건설입니다. 자, 오늘 건설주들 흐름도 굉장히 맞습니다. 양호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곡물 가격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와주고요. 그나마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새 정부 새 정책 관련해서 가장 핵심 정책은 부동산 공급 대책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리모델링이 됐던 부동산 공급에 대한 어떤 정책은 조속히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거래일에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을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동신건설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규제들이 완화가 되었을 때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
계열사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동신건설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는 34,000원, 그리고 2차는 37,000원, 손절 라인 때는 그대로 27,50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신건설과 이월도 모두 거의 네.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또 가져와 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네. 바로 이제 수산물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CJ 시푸드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네. 수산 테마주 강한데 맞습니다. 그 안에서 CJ 시푸드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안 그래도 또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국 봉쇄 이슈로 인해서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맞습니다. 있고 그래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섹터인 것 같은데 요즘 그래서 저 연어, 명태 이런 거 살 때 네. 한두 번 고민할 거 한 4-5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연어 가격이 특히 급등을 네, 많이 했어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또 연어 네. 엄청 좋아하시는데 참치도 올랐어요. 참치도 올랐어요? 네. 명태도요. 네, 제가 참치집을 안 간 지가 오래돼서 네. 다만 이제 연어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상승이 나왔고 뭐 대구도 38%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뭐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의 어떤 봉쇄 조치 때문에 수급 차질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연일 급등하고 있고 특히 뭐 수산물, 곡물 다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련해서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이 좀 CJ 시푸드이기도 하고 또 그 외적인 어떤 다른 모멘텀이 있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CJ 시푸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수산물 테마주 핫하거든요. 그 네. 안에서 나도 한 종목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홈런을 칠 수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CJ 시푸드는 2루타입니다. 오. 네, CJ 시푸드는 2루타 시원하게 쳐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수급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네. 좀 수산주들 움직임이 좋잖아요. 특히나 이 골라주신 이 종목은 또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고 네. 오늘도 현재 그 상승 흐름을 이어받아서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반등의 시그널로 보고 또 매수 시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네, 매수 시점으로 접근이 가능해서 오늘 가져왔고요. 오늘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사실 사조 시푸드가 오늘 좀 굉장히 강한데 맞아요. CJ 시푸드는 그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해서 해저 터널을 구축한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는 또 그 외적인 개별적인 모멘텀이 빵빵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CJ 시푸드가 수산물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판단돼서 2루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CJ 시푸드도 많은 분들이 투자 네. 포인트 어떻게 세워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CJ 시푸드는요, 수산물 가공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CJ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묵이라든지 맛살, 햄, 그리고 미역, 그리고 김 같은 거를 가정 간편식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언택트, 가정 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도 이제 부각됐던 종목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 오늘부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 위해서 해저 터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당연히 주변 국가들은 이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강행을 했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제 유럽, 서구권에서 암묵적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해저 터널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갈등이 다시 한번 좀 부쩍해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주가 또 이제 수산물 가공 업체들이고 또 사조 시푸드나 CJ 시푸드가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CJ 시푸드가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오늘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CJ 시푸드가 가격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인 이유도 있고요. 더본 코리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의 가장 큰 직접적인 수혜주가 CJ 제2재단과 CJ 시푸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표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기준에 18개의 브랜드 그리고 이제 가맹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 기준에 31개, 거의 2018년 기준에 2배 이상의 점포수가 확대가 됐어요. 뭐 새마을 식당부터 시작해서 한식 포차, 뭐 백다방, 중식, 일식, 뭐 파스타, 뭐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사실상 이제 백종원, 도봉 코리아의 어떤 점포수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은 IPO를 앞두고 이제 몸값을 올리고 다시 한번 그 덩치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본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NH 투자증권
이번을 상장 주간사로 선정해서 IPO의 속도를 내다가 코로나가 2019년도에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오히려 지금 그 속도를 좀 늦추고 조금 더 지연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IPO를 재추진하고 있고요. 늦어도 내년 정도에는 더보코리아 상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코로나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가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도 그리고 50% 이상 늘어난 126억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40% 이상 그리고 배달과 포장 관련해서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고 IPO 전에 계속해서 지금 몸값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최근에 수산물 가격에 대한 급등 그리고 더본코리아 상장 기대감 이 세 가지의 강력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불안한 시장에서 개별적인 이슈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CJ 시푸드를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잘 들어봤는데요. 앞서서 정태근 팀장님이 이제 사료 테마는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도 CJ 시푸드가 7% 넘게 오르면서 추격 매수에 나서도 괜찮을까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뭐 사료, 곡물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이고요. 네, 그래서 아직도 덜 올랐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CJ 시푸드가 최근에 오늘 올랐던 이유는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이 나와줬던 거라서 여기에 이제 더본코리아 상장 기대감까지 같이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더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를 4,25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렸는데 4,300원 라인대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5,250원 2차는 5,7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로 5,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또 오늘 장이 사실 좋지 않아요. 네. 이럴 때 또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종목 공개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동신건설의 후속주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덕신 하우징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네. 덕신 하우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신건설의 후속주이기도 네. 하고요. 최근에 상승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오늘도 그 상승 흐름 이어받아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반등에 그칠지 또 아니면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우리 매니저님의 선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과연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덕신 하우징은 안타입니다. 네. 안타요. 사실 덕신하우징이 지난해 한 9월이었죠. 맞습니다. 건설 정책 기대감으로 3,500원까지 올랐었어요. 네. 오늘 2,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안타 좀 상승 탄력 약한 거 아닙니까? 네, 덕신 하우징은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어서 일단 안타로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워낙에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네. 시장 여파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합권 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시장이 안정을 찾았을 때는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은 1차로 안타를 말씀드렸고 또 계속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대비해서 좀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덕신하우징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1990년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건축용 자재라고 할 수 있는 데크 플레이트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연 도금 간판과 그리고 철근 트러스트를 용접해서 만든 일체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건축 자재, 특히 천장재에 많이 쓰이고요. 특히 공항 건설의 가장 핵심 자재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평판이 꾸준하게 1위, 또 아무리 못해도 3위 정도 계속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데크 플레이트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인데 앞으로 이제 가덕도를 필두로 전국의 11곳에 신공항 후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항 건설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도 묶일 수가 있고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동산 공급,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관련해서 많은 규제들을 이제 풀어준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급이 유일하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수혜 종목들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동신건설, 이제 스몰캡 건설 종목들을 가져왔는데
이제 건축 기자재 또 건축 제품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요. 사실 이제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꾸준한 매출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평판도 1월 기준까지 1위 기업이었고 최근에는 3위까지 내려오긴 했지만은 꾸준하게 업계에서 좋은 평판과 또 그리고 에코테크 같은 경우는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뭐 그 공사 현장에 1순위로 수주를 받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지금같이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 건설 관련 종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인 덕신하우징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덕신하우징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사실 요즘 외국인의 수급 부재가 정말 시장에 이슈잖아요. 네. 근데 이 덕신하우징은 외국인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4월에 연속 상승 탄력 받고 있는데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계속해서 가져왔는데 관련 종목들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당선인이 당선되자마자 그때부터 계속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도 시장 여파로 조정이 나와줬다가 최근에 안정적으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직전 고점 돌파를 좀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를 2,3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35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2,8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돌파 시에 3,090원을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덕신하우징 소개를 해주셨어요. 사실 오늘 네. 건설 관련 종목들 굉장히 크게 오르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건설주는 항상 부담이 되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뭐 채광 맞습니다. 가격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고, 뭐 시멘트 가격도 강세가 지속이 되고 네. 있는데 이 부분 좀 실적에 영향은 없을까요? 네, 일단 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폭탄도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분양가가 계속 올라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앞으로 계속 공급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어떤 의문점이 붙고 있긴 한데 네. 사실상 이제 어떤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도 가장 핵심 화두이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 됐던 재개발이 됐던 어떤 다른 방도로도 부동산의 어떤 공급은 앞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건자재뿐만 아니라 지금 안 오른 원자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대부분 또 그리고 뭐 식품 다 지금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거나 휴전이나 종전이 됐을 때는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그 부분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지금 현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공급의 어떤 큰 흐름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지금 매수 타점이다라는 판단에 덕신하우징을 가져왔습니다. 네, 건설 관련 종목들 지금이 매수 시점이다라고 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오늘도 네.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은 4시 30분에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크로적인 이슈로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4시 3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홈런 치세요.